맨발 걷기 해보셨죠?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발이 너무 화끈화끈하다, 어떤 분들은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죽을 뻔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았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요. 저는 맨발 걷기가 건강에 꽤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맨살에 닿는 그 촉감, 또 여러분들 모래사장 걸으실 때도 그 느낌 아시죠? 더군다나 저는 또 운이 좋게 어릴 때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마당에서 맨발로 많이 놀았어요. 저는 이런 자연과의 교감이 정말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추천드리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좀 힘들다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별론데 아니면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맨발 걷기가요, 사실 2010년도에 미국에서 빅히트를 쳤어요. 지면과 맨살이 닿으면서 일어나는 뭐랄까 과학적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느낌은 약간 초자연적인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오리엔탈리즘에 약간 매료되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식의 개념들을 이야기하면서 과학과 약간 버무려서 쓴 책인데 센세이셔널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2판이 나왔고요. 2017년도에 생로병사에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한번 다뤘어요. 거기서 이제 재밌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맨발 걷기에 꽂히다 못해 맨발 뛰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축은 맨발을 땅에다 닿게 하는 과학적인 그것만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패드를 개발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런 방송을 보고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23년도에 한 번 더 맨발 걷기가 나오고 너무 센세이셔널해져서 지금 전국에 맨발 걷기,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길을 만들고 황토길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친숙해지는 거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요거 하실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끝, 손끝이 저려서 신경병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상처가 나면 그게 잘 느껴지지 않고 그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작하실 때 주의하고 아주 깨끗한 길, 아니면 보호가 좀 될 수 있는 약간 양말같이 생긴 신발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신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혹시나 아주 확률은 낮지만 상처가 나거나 다쳐서 피가 날 경우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구두 속에 발이 있었기 때문에 발 근육, 발에는 아주 안쪽에 내재근이 있고 바깥에 외재근이 있는데요. 내재근이 발의 균형을 잡아주고 외재근이 운동성을 확보해 주는데요. 근육의 쓰임이 좀 없었던 분들이 특히 황토길은 너무 미끄럽거든요. 이런 데를 가시면 몸에 긴장을 많이 하게 돼서 하고 오면 온몸이 아프시고 발에서 뭔가 막 화끈거리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조금 추천드리는 건, 파상풍 예방접종이 원래 우리는 10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한지 10년이 지났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에 나도 모르게 어떤 날카로운 상처를 낼 만한 물건들이 있고 거기에 상처가 났을 때 조금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예방접종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중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호르몬들이 아직 좀 떨어져 있어서 흔히 말하는 부신이라는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활력을 만드는 호르몬들이 떨어져 있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육체적으로 뭔가 너무 많이 무리하시는 자체가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활력을 느끼기보다는 더 집에 가서 깔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아니면 너무 더 피곤해진다 하시면 처음에는 아주 서서히 시작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이런 활력 에너지들을 만들어낼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요즘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우연히 그냥 한번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유가 생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혈압이 조절되거나 당이 잡히거나 아니면 잠을 잘 자게 되거나 통증이 없어지거나 삶에 활력이 생기는 이런 이유들이 있으면서 점점점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의학적 근거가 있는 걸까요? 저는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정서 건강, 영적 건강 모두에 조금씩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한 것, 그리고 정서 건강, 자기 감정을 잘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건강하신 거예요. 기쁠 때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슬플 땐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정을 못 느끼거나 그 감정을 잘못된 방식으로 느끼는 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정신 건강은요, 이런 감정보다는 이성, 인지 능력, 기억력, 합리적 판단 이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은 뭔가 나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이 돼서 내가 그 큰 존재에 기대서 살 수 있는 어떤 의지가 되는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맨발 걷기가 육체, 정신, 정서, 영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구분해 봤어요. 맨발 걷기가 맨발 걷기인데 일단 제일 먼저 와닿는 게 육체 건강이기 때문에 발부터 보겠습니다. 발을 보면요. 여기 그림처럼 발 전체에 고르게 압력이 가요. 맨발일 경우에 왼쪽 그림 보시면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쫙 펴져 있죠. 여러분들 이거 되시나요? 이거 안 되면 맨발 걷기 섣불리 하시면 발에 열이 나고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 발가락을 벌리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림 보면 이게 잘 벌려서 딱 서 있으려면 발 전반적으로 골고루 압력이 있죠. 그리고 발 아치도 잘 유지가 되는 게 보이시죠? 신발일 때는 좀 그게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발 건강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생로병사에 나왔던 MRI 사진인데 요 회색, 진한 회색이 근육이에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캡처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림 보시면 왼쪽이 이제 새끼발가락인데요. 새끼발가락 그리고 그 옆에 네 번째 발가락에도 주변에 회색 근육들이 충분히 있고 이 근육이 정말 두껍게 있는 게 보이시죠? 일반적인 70대 분들은 근육이 이렇게 좀 사라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튼튼하게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빵빵하게. 이게 이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셨을 때에 얻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몸의 코어 시스템이 배꼽 주변에 이 몸통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발 속에도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던 리뷰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풋 코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축의 하위 시스템으로 있는데요. 뉴럴 신경 시스템, 그리고 패시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수동 시스템, 그리고 액티브 능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뉴럴 신경 하위 시스템은 근육이랑 건 수용체, 일종의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인대 수용체, 그리고 발바닥의 피부 수용체, 이런 신경과 관련된 시스템이고요. 수동 하위 시스템은 아치를 이루는 뼈와 발바닥 근막과 인대를 말합니다. 능동 시스템은 발 속에 있는 발의 안정감을 잡아주는 내재근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외재근으로 구성이 돼요. 이런 것들이 맨발 걷기라면 저절로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와닿는 게 맨발 걷기 하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모래사장이든 진흙이든 발바닥에 닿았을 때 그 느낌, 그 감각, 피부 수용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느낌이 우리 몸에 되게 뭐랄까 힐링감을 주죠. 그리고 그 외에도 발 아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내재근을 잘 강화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주변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발의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자세까지 좋아져요. 자세라 하면 다리, 엉덩이, 허리, 어깨 이런 부분 전체적인 건데 이 발 하나만으로 온 자세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연결돼 있어요. 마이오파시얼 그룹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그룹 그림 파란색 보시면요, 발가락 밑에서 시작하는 근육이 근육 근막을 통해서 다 연결돼서 머리 귀까지,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발바닥을 누르면 두통이 사라진다, 이거 의미 있어요. 이렇게 파시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로도 파시아가 연결되고 또 오른쪽은 오른쪽 길이도 쭉 연결되고 그리고 앞쪽으로도 연결되고 온몸이 전신이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좋아지죠. 그 다음은 이 earth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는 grounding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2010년도에 earthing이라는 미국에서 책이 나오면서 좀 익숙해진 개념인데 보통 grounding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grounding은 이제 연구가 사실은 많이 되어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일부 염증, 심혈관 질환, 근육 손상, 만성 통증, 또 기분에 대한 그라운딩 효과가 탐구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그라운딩의 효과에 정리해보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요. 만성 피로도 좋아지고 만성 통증도 좋아지고 자세도 잡힌다고 돼 있어요. 불면도 개선되고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고 또 이 심혈관 질환이 좋아진다고 돼 있죠. 그러면 종류는 뭐냐? earthing이라는 게 자연과 내 맨살이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맨발 걷기, 흙이나 모래, 풀밭, 갯벌들에서 맨발로 걷는 것뿐만 아니라요. 바닥에 눕는 거, 그러니까 공원의 잔디나 모래사장에 눕는 것도 earthing이고 물속에 호수, 계곡, 강, 바다와 같은 자연의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earthing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운동하는 거 너무 괴로우니까 earthing을 경험할 수 있는 equipment라고 해서 장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팔더라고요. 책상 밑에 발에 깔고 있으면 이게 earthing이 된다고 해요. 그럼 과학적 근거 있냐? 사실 의학적 근거까지는 제가 말하기는 어렵고 과학적 근거는 좀 있어요. 과학과 의학이 어떻게 다른지는 잠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12년도에 환경의학 연구에서 earth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논문이 있는데요. 요지는 이래요. 역사적으로 인간은 맨발로 걷거나 동물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사용해서 땅에서 직접 잠을 잤다. 우리 인간은 원래 동물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신체는 지구의 정기적 전이와 평형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건강했냐. 우리가 지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단절됐다는 겁니다. 신발을 신으니까 이게 절연이 돼서 땅에서 또 자지도 않고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인간과 지구 표면의 접촉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earthing, 적지는 만성 스트레스, 염증, 통증, 수면 부족,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건강장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환경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논문 리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과 긴장을 줄여서 부교감 신경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저도 경험하고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서도 경험하는데요. 다만 부신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맨발 걷기 하는 자체로 너무 힘드실 수 있고 그럴 경우는 이렇게 땅에 발을 대고 쉬는 자체만으로도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에서는 혈액 점도가 떨어져서 혈류 개선에도 도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아바타였어요. 아바타 영화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자연에도 아주 신경이 펼쳐져 있어서 우리는 그 연결이 될 때만 우리는 생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완전 아바타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연구들도 있어서 그 이후에 좀 보여드리면 2013년도에는요 심혈관 질환 관련 연구가 나왔었는데 소규모긴 해요. 10명 대상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패치를 붙이게 해서 이 접지를 시켰더니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혈구의 유동성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응집이 의미 있게 줄어든 걸로 나타나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적혈구가 막 응집이 된다고 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혈류가 걸쭉한 게 조금 더 혈류가 개선이 될 수는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2015년도에는 근골격 질환 관련 연구가 있었는데요. 규모는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운동 후 근손상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그라운딩 역할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라운딩 매트에서 운동을 했을 때 이 근육에서 나오는 효소예요.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나 백혈구 통증 수치를 측정했더니
모두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요거는 이제 가설 연구입니다. 왜 그럴까 해서 가설을 보여준 건데요. 맨발 걷기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가 이 earthing이 살아있는 물질이 지구와 접촉할 때 어떤 커넥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림 보면 신발을 신고 있는 분은 그 전도선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맨발로 있으면 이 나무와 함께 한 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라운딩을 통해서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나름 임상시험 연구예요. 보시면 미국 캘리포니아 통증연구소에서 시행했는데 16명 대상으로 했어요. 마사지자들이 원래 좀 육체 노동자이자 정신 노동자죠. 그래서 평상시에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와 통증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라운딩 요법을 했더니 통증, 스트레스, 우울증, 피로가 모두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연구는 연구 퀄리티는 그렇게 높은 연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막 의약품이나 제약처럼 돈이 막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런 데서 투자를 해서 하진 않겠죠. 저는 이거를 기반으로 자기 인식, 큰 존재를 느끼고 자연과 교감하면 뭔가 좀 겸허해지고 내가 좀 작은 존재 같아요. 그래서 큰 존재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나의 발 감각 이런 것들을 막 느끼게 되면서 자기 인식을 하게 돼요. 셀프 어웨어니스가 되면 내 발이 닿고 있는 지금의 현재 상황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이미 일어나서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 이런 것들에게 정신이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명상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되고요. 당연히 잠이 잘 오고요. 또 발로 인해서 자세가 잡히니까 재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걷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라고 하고 또 어떤 환자분은 대상포진 걸렸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뭇가지에 찔려서 너무 고생했다고 하시고 긁혔어요. 다양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발이 화끈거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명현현상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명현현상이란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거를 하는데 처음에 적응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적응하는 과정의 한 축일 뿐이고 견디기 어려우면 강도를 줄여서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와서 잘 챙겨 두셔야 되고요. 스트레칭도 발 마사지를 포함해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제가 말하는 맨발 걷기가 육체, 정서, 정신, 명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한 맨발 걷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여기 왼쪽 그림 발 보이시나요? 여러분 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효과만 있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풋코어 강화 운동을 몇 개 알려드리는데요. 처음에 발바닥을 바닥에 쭉 눌러서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릴렉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이랑 세 번째, 네 번째 새끼발가락까지 다 힘을 줘서 좀 당겨서 아치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엉덩이를 조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바닥에 발가락을 다 대시고 엄지발가락을 올려보세요. 엄지발가락만. 그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해보시고 그 다음 엄지발가락은 빼고 나머지 작은 4개의 발가락을 위로 올려보세요. 이때 엄지발가락부터 쭉 쥐가 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사지를 잘 하고 하셔야 되고요. 이 4개 발가락도 다 잘 되면 그 다음 엄지발가락만 이동시켜 보세요. 대신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쪽으로 엄지발가락을 이동시켜서 움직 해보세요. 안 되면 훈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발가락을 5개 다 위로 올리신 다음에요. 엄지발가락이랑 새끼발가락만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3개 발가락만 위로 올리는 거. 이거를 매일 하셔서 저 왼쪽에 발가락 엄청 많이 벌어져 있죠. 저렇게 할 수 있으면 맨발 걷기 하실 때 불편함도 없고요. 부작용도 없어요. 저 정도 되시면 무조건 열심히 하시는 게 효과만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훈련해서 잘 해보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궁극의 목적은 저는
저는 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과도한 필요 없이 활기차고 주의력 있게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기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능력, 이걸 가져야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이 뭔지 아세요? 체력입니다. 체력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유연성, 그리고 체성분, 거기에 균형 감각, 민첩성, 그리고 몸을 잘 움직이게 하는 조정 능력, 그리고 파워도 있어야 되고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요. 반응이 빠른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게 균형을 이룰 때 정말 체력이 좋다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맨발 걷기만 하시면은 이게 심폐지구력이 좀 무시돼요. 초보자분들은 맨발 걷기도 하시지만 신발을 신고도 빨리 걷는 거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어쨌든 이 체력, 아까 말했던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내 몸에 딱 맞는 힘을 가진 신체 적합성을 가지는 것, 그거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로 맨발 걷기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잘 쉬고 영양도 챙기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여러분들의 궁극의 건강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균형을 이뤄서요. 건강과 웰빙,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감정과 영적인 것도 건강하면서 내 삶에 열정을 가지고 지내는 이 모든 게 균형을 이뤄야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산다. 내가 원하는 걸 성취를 또 하셔야 되죠. 목표를 세우고 탐구 정신을 가지고 다양하게 도전하시는 건강한 정신도 있고요. 삶의 목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서로 지지를 하고 에너지를 가지는 열정도 있으셔야 되고 신체 활동과 운동, 식사와 배설, 수면과 휴식 이런 것도 다 잘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그 중에 한 축으로 맨발 걷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